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이재명 정권이건 사실 뭐 다른 정권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산업자본하고 부동산 자산과의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대한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가는 거에 대해 동의를 해요. 따라서 그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그거에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제를 통합적으로 한번 이 조금 셔플링 해야 될 단계라고는 보는데 우선은 그 질문자분의 의도도 저는 이해를 해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년 전에 대치동으로 이주한 분이 지금의 집값을 올린 건 아니거든요. 지금의 집값을 올린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게도 5년 이내에 들어오신 분들일 텐데 그리고 20년 전에 들어온 분이 나이가 70이 됐다고 하면은 이분은 사실은 부가적 소득이 없다고 하면은 보유세 인상은 굉장히 버거울 수 있어요.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. AIP라는 개념인데 도시계획에서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. 그럼 그 관점에서도 우리가 조세를 혁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65세나 60세 이상 분들이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그 인플레이션만큼 보유세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60세 때 만약에 본인이 500만 원 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5% 정도 올린다고 했을 때 525만 원 정도가 되겠죠. 그 인플레이션만큼 올린다고 하면은 집값이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내는 그 재산세의 증가분이라는 거는 아마 좀 억셉터블 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제가 세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은데 그걸 좀 정리를 한다면 전 첫 번째는 보유세 인상이에요.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유세가 0.3%까지 올리자. 두 번째는 종부세 폐지예요. 종부세는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도세 완화예요.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집을 못 파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약간 좀 이연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특정 주택 가격 이하에 대해서 이연시키는 방안까지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P, 에이징 인 플레이스 컨셉의 바탕으로 해서 60이건 65건 특정 연령층 이후에서는 뭐 그 시점의 보유세 낸 거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만큼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방식인데 5%씩 올린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억셉터블 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종부세가 폐지되는 경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문제예요. 그러니까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부세는 국세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70%가 거치고 나머지가 30%예요. 그럼 수도권에서 만든 이 70%를 다 수도권에 쓰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거둔 다음에 지역에 좀 뿌려줘요. 농촌이나 좀 형편이 안 좋은데.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 종부세가 굉장히 안 거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지방에 있는 지자체,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서 그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못 주는 상태까지 갔었어요. 따라서 제가 얘기한 대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부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도 지방세 부분하고 국세 부분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 보유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형 임대사업자, 그러니까 개인이 여러 채 갖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다양한 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임대 사업을 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. 미국에서는 이미 리츠 회사 중에서 뭐 아발론베이나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기업형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해요.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업형 임대 사업자한테도 지금 보유세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셉니다. 따라서 이 부분도 예외적인 부분들이 좀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.